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혁신 어벤져스와 2030 청년 자문단 등 청년들과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장관은 청년의 목소리를 국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격려와 응원을 전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FN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중요한 요소인 한국형 삼축 체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의 전력 증강 현황과 노력, 비전을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체계 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습니다. KF-21 양산 1호기가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되면 대한민국 독자 전투기 시대에 막이 오를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청년들과 만나 특별 강연을 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장관은 청년의 목소리를 국방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년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을 던집니다. 꾸준함과 습관, 독서 등의 키워드 질문에 인생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조언과 위로를 하는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국방부가 7일 국방 컨벤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7기 혁신 어벤져스와 3기 2030 청년 자문단 합동 발대식을 개최하고 청년 세대와 청년의 역할, 공직 가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엔 국방부 역대 혁신 어벤져스 80명과 2030 청년 자문단원 20여 명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청년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혁신 어벤져스는 국방부 소속 저연차 M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돼 조직 문화 개선과 자유로운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30 청년 자문단은 국방 분야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 외부 청년들로 국방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와 정책 제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통 간담회전 실시한 합동 발대식에선 팀별 활동 계획 보고와 함께 신규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특별 강연에서 안 장관은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은데 남을 자존감을 높이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절대 신뢰와 절대 자존감을 항상 품고 역동적으로 용맹정진을 해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전을 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젊기 때문에 젊으면 특권입니다. 강연 후 진행된 장관님 궁금해요 소통 간담회에선 청년들이 평소 장관에게 궁금했던 점과 고민을 질문하고 안 장관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 장관은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위로를 전달하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청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국방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채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중요한 요소인 한국형 삼축 체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왔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을 논하는 KFN 특집 인터뷰에서 자주 국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군의 전력 증강 현황과 노력, 비전을 전했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인터뷰에서 안보는 국가의 제1덕목이라며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대한민국을 지키는 한국형 삼축 체계의 완성을 위해 올해 전년 대비 관련 예산을 21%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가 킬체인, KMD, KMPR이 이 단계로서 우리가 전자권 전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걸 우리가 지금 거의 좀 완성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장관은 북한의 공격 임박 시 선제 타격하는 공격 체계 킬체인을 통해 70%의 위협을 제거하고 방어 체계인 KAMD로 나머지 30%의 위협을 막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KMPR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북한 전쟁 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무 5 같은 경우는 탄두가 8톤에 총 중량 38톤인데
이게 이제 비핵 무기로서의 핵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 체계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보통은 15발에서 20발 정도면은 핵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췄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0만 드론 전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특정 부대가 아니라 전 장병과 예비군까지 개인 화기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비군까지 그것을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손망치 돼도 책임을 안 지는 그런 지금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안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KF-21 엔진 국산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10에서 15년 이내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해서는 10개 부처와 기관이 핵잠 범정부 TF를 구축해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대미 협의와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2027년까지 완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 전략 자산이면 틀림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로 우리가 만들고 다만 연료만 우리가 미국한테 좀 빌려 쓰는 겁니다. KFN 특집 기획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듣는다는 8일 오후 8시 KFN TV에서 방영되며 유튜브 KFN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어려움이 없다.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하면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장병과 가족들이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치료부터 보훈 등록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군 훈련 중 다친 장병이 보훈 혜택을 받으려면 치료와 의무조사, 전역심사, 보훈심사까지 직접 챙겨야 했습니다. 부처마다 담당 업무가 달라 신청이 누락되거나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와 보훈부, 병무청이 협업하는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핵심은 부상장병이 개별적으로 부처를 찾아다니지 않도록 국가가 먼저 행정 절차를 지원하는 겁니다. 부상 정도가 심하여 전역심사, 보상의 과정이 필요한 장병들이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조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3월부터 부상장병 통합지원팀을 각 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지원팀은 단순히 안내에 그치지 않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원스톱으로 돕는 실질적인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됩니다. 통합지원팀은 현재 시행 중인 병원 치료 지원 안내 외에도 의무조사와 전공상 심사, 현역 복무 부적합 심사와 보상, 국가보훈 등록에 대한 신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실무적인 보상 체계도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기존 1급에서 4급 판정을 받지 못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장병들을 위해 보상 장애 등급 5급을 신설하고 간부들의 경우 일반 공상자까지 장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여기에 교육훈련 중 큰 부상을 입은 병사가 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일이 없도록 즉시 전시근로역 판정을 내려 빠른 사회복귀를 돕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AI 챗봇 도입과 함께 부처 간 전산망을 연동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의 치료와 재활, 사회 복귀까지 국가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지원 체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훈과 국방을 연계한 원스톱 지원과 심사기간 단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강현근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장과 함께 국가 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 서비스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가 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 서비스. 기존 제도와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군복무 중 상처를 입은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하여 부상 치료부터 병역 처분, 보상, 보훈 등록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상장병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역 심사, 보훈 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직접 확인하여 신청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부상 발생 시점부터 치료, 전역, 보훈 등록까지 전 과정을 정부 시스템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네, 특히 보훈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복무 중에도 심사를 진행하는 사전 제도가 확대됐는데요. 장병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체감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가장 큰 변화는 전역과 동시에 단절이 없는 보훈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현재는 전역 6개월 전 또는 전역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까지는 약 6에서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역 후에 보훈 혜택을 바로 받지 못하는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법령 개정을 통해서 부상을 입으면 전역 시기와 관계없이 복무 중이라도 신청할 수 있어서 전역과 동시에 보훈 대상으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AI 기반 보훈 심사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의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가 실제 지원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AI 도입의 핵심은 심사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일관성까지 함께 높이는 데 있습니다. 현재 보훈 심사는 방대한 자료를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일일이 직접 관리하고 검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처리 기간도 길고 판단의 일관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과거 심사 데이터를 학습한 AI를 활용하여 유사 사례 검색, 자료 분석, 빅데이터 분석 기반 상위 등급 예측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표준화된 심사 자료 초안 작성 등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심사 처리 속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AI 빅데이터 분석 기반으로 보훈 심사를 지원함에 따라 보훈 심사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치료 이후에 사회에 복귀하기까지 끊김없는 지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상장병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선 앞으로 보완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부상 장병에 대한 지원은 치료에서부터 사회 복귀까지 끊김없이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보훈부는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사고 발생 단계부터 국가가 먼저 찾아가고 책임지는 보훈 체계로 전환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계시는 군 장병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도 보완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현근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체계 개발의 최종 관문인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습니다. 기본 성능과 공대공 능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겁니다. KF-21 양산 1호기는 올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7일 KF-21이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은 KF-21. 이후 진행된 후속 시험 평가를 통해 기본 성능과 공대공 능력 검증이 완료된 겁니다. KF-21은 2015년 12월 체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1년 5월 최초 시험 평가를 시작으로 올해 2월까지 다양한 지상 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 등을 검증했습니다. 또 1,600여 회의 비행 시험을 통해 공중급유와 무장 발사 시험 등 13,000여 개의 비행 시험 조건에 대해 그 성능과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KF-21은 공군의 작전 운용 성능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공 방위의 핵심 전력, 그리고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 체계로서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KF-21은 다음 달 체계 개발 종료를 앞두고 있고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되며 추가 무장 시험을 통해 공대 지휘 무장 능력도 갖출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국방부가 올해 두 번째 국방 AI 활용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AI를 활용한 신속 정확한 의사결정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리며 오는 8일부터 26일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군무원과 사관생도를 포함한 현역 장병이며 개인 단위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심사를 거친 뒤 오는 6월 말 시상식을 열어 국방부 장관상 등 총 6점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제 무기의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군을 하나로 연결하는 상호 운용성이 미래 전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국방 AI 시대를 대비한 국방 상호 운용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국군지휘통신사령부가 지난 6일 용산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국방 상호 운용성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군구현의 핵심, 상호 운용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방 AI 구현을 위한 상호 운용성 확보와 연합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세미나엔 원종대 국방부 차관보와 김용태 국군지휘통신사령관을 비롯해 미 합동 상호 운용성 시험사령부 관계자, 산하견군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생성,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상호 운용성을 바탕으로 실시간 공유, 융합하여 이를 AI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국방 AI 대전환 추진과 함께 데이터 중심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장체계 데이터 표준을 개발하고 연합 상호 운용성 평가 능력을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미 합동 상호 운용성 시험사령부 GD계 부사령관은 합동 상호 운용성 기술센터에 인증서를 전달하며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조 강연에서 미 합동 상호 운용성 시험사령부 부사령관은 상호 운용성은 모든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체계이자 기술을 넘어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partnership between JITC and Korean JITC represents a powerful model for allied interoperability. Our forces do not operate in isolation, and neither should our testing,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processes. Through this partnership, we're doing more than aligning technical standards. We're aligning operational expectations. 세미나 2부에선 국방 디지털 세대의 상호 운용성 발전과 연합 합동작전 승리 보장의 상호 운용성 평가를 주제로 강의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향후 10년의 전쟁 양상을 뒤바꿀 AI 기반 국방 실현을 위한 데이터 전략과 육해공 우주 전 영역에서 활용될 전술 데이터 링크 체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방 AI 구현을 위해 상호 운용성 강화를 촉진하는 협력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전쟁 환경에서 다양한 체계를 연결하는 상호 운용성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우리 군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스마트 국방력 신을 앞당기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한편 합동 상호 운용성 기술센터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대표단을 미국 합동 상호 운용성 시험사령부로 파견해 관련 기술 발전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차성유입니다. 국방부가 안정적인 군 무기 체계 운영을 위해 부품 관리 전문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교육생들은 부품 단종 관리 업무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직무 능력을 향상했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무기 체계의 안정적인 운용과 높은 장비 가동률 보장을 위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대전 KT 인재개발원에서 부품 관리 전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국방기술품질원 주관하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부품 관리 실무자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육은 국방부의 총수명 주기관리 업무 훈령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 교육의 내용은 위조 부품 방지 관리 실무와 방산업체 부품 단종 관리 업무, 그리고 국방부품 단종 관리 정보 체계와 상용 부품 단종 정보 획득 소프트웨어 실습으로 구성됐습니다. 관련 분야의 외부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최신 방산 산업 부품 단종 관리 사례와 국내외 위조 부품 대응 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이론 습득을 넘어 현업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 전략과 기술을 익혔습니다. 무기 체계는 획득과 운용 유지 단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운용 유지 단계에서는
무기체계 장비 가동률이 중요한데요. 장비 가동률을 향상시키는 요소 중에서 부품 단종 관리 업무는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강화도 교육의 중점 내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으로 군사 안보 측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부품 단종 관리 교육은 이론과 실습 위주로 1박 2일간 국방부 예하의 군 관련 기관의 담당자와 또 방산업체의 업무 담당자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국방 부품의 공급망 회복 탄력성 강화뿐만 아니라 우리 K방산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부품 단종과 위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국방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높은 장비 가동률을 보장하는 데 직결되는 사항이라며 이번 교육으로 현장에 필요한 부품 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앞으로도 각군 부품 관리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보급이 끊기면 기동도 멈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에 육군 7기동 군단 기동전 연구소가 멈추지 않는 기동을 위한 작전 지속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키이우 외곽에 멈춰선 러시아군 수송 차량 행렬. 무려 64km에 달하는 대열이 한 달 동안 연료와 보급 문제 등으로 멈췄던 이 사례는 현대전에서 작전 지속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준 사례로 꼽힙니다. 육군 7기동 군단 기동전 연구소가 이 같은 사례는 피하고 첨단 기술은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기동은 보급이 없으면 멈춘다. 그 작전 지속 지원이 우리를 얼마나 발목을 잡고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를 더 내야 되고 어떤 계획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가. 기동전의 생존, 지속 지원에서 시작된다를 주제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선 전훈 분석과 미래 군수 지원 체계 발전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전훈을 분석한 발표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수 지원 실패 사례와 이후 변화된 군수 지원 체계를 분석했습니다. 왼쪽에는 러오전 초기의 군수 지원의 문제점이고 오른쪽은 그 이후의 군수 체계. 분석 결과 현대전에서는 기존의 대규모 통합기지가 적 드론과 정밀 유도탄의 우선 타격 목표가 된다며 생존성의 취약성을 지목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드론 방어 네트로 연결된 기동형 육로 조정소와 기동장비 방어 네트, 그리고 이동식 드론 스테이션 등 10가지 실전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현장에서 부품과 수리물자를 즉시 제작할 수 있는 이동형 3D 프린팅 기술과 사용자 중심형 드론 자체 제작 등 다양한 첨단 기술도 논의됐습니다. 부대는 이번 토크 콘서트와 함께 드론, 대드론 장비 전시와 체험 행사도 진행하며 미래 기동전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방뉴스 안지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용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합동 전수조사를 추진합니다. 이번 조사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나라를 위한 헌신의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의 국가관리묘역 순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육군 군악의장대대에서 복무 중인 그룹 세븐틴의 멤버 권순영 상병이 위국헌신 전후사랑 기금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육군 인사사령부가 전했습니다. 권 상병은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군에 대한 기부가 그동안의 지지에 보답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군인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선한 영향력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사범대가 유도탄 고속함 김창학함의 승조원들이 전남 목포시 신항만 해안 일대에서 해양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활동은 오는 31일 제31회 바다의 날을 앞두고 해양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하영 김창학 함장은 바다를 지키는 해군으로서 우리 바다를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 또한 해군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화창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점차 하늘 빛이 흐려지며 날도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와 전북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비도 내리며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 오후 강원 영동에는 다시 비가 조금 내리겠고 이후 주말에는 기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며 일교차가 큰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0도, 원주는 7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이 계속되며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